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산입니다. 어제 송영길 구속됐죠? 제가 말했잖아요, 송영길 구속된다고요. 구속됐죠? 그 왜 송영길을 구속시키냐? 송영길이 타겟이 아니에요, 이재명이지. 이재명 구속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처음에 이재명 맨 처음에 저거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 다음에 판사가 기각시킨 그 유창훈 판사죠. 근데 이번에 유창훈 판사가 송영길에 대해서는 집어넣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 정치자금법 위반 이거 되게 심각한 거야. 송영길이요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타겟은 당연히 이재명이죠. 제가 12월 달에 이재명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10월 달에 안 들어가고 그 다음 거 들어가는데 그 다음 게 12월 달이다. 그런데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아마 영장 청구해서 그 법원에서 할 것 같다. 왜? 이게 확률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이 영장 전담 판사가 3명 있는데 유창훈이가 딱 거부해버렸잖아. 그러면은 이재명 건데 또 넣었다가 또 이재명 그 사람 되면은 판사 입장에서는 또 유창훈 걸리면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달리하냐? 그러니까 안전하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수원지방법원으로 하여금 저 영장이 발부되도록 구속영장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넣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저거 이재명도 들어가냐? 이재명도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 변희재 얘기 말을 좀 해야 돼요. 뭐 변희재가 야 송영길 신당, 이준석 신당 뭐 얘기하면서 그러는데 아니 송영길도 감옥 갈 사람이고 구속됐으니까 감옥 갔죠. 감옥 갈 사람이고 변희재도 감옥 갈 사람도 아니에요. 보석 취소되면 감옥 가겠죠. 보석 취소 청구가 7월달에 있었으니까 아마 6개월 안에는 답을 내야 될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변희재입니다. 무슨 뭐 태블 PC의 진실을 위해서 싸우겠다?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돈 뜯어 먹으려고 저러는 거예요. 우파 지정에서 태극기 어르신들한테 속여가지고 한번 먹었죠. 그러다가 이게 돈벌이가 안 되니까 좌파 진영 가서 윤석열 까면서 한동훈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이 테레피치 책 같은 거 팔아먹었죠. 문제는 송영길은 민주당에서의 전 당대표고 현 당대표는 이재명이잖아요. 자, 이재명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내년 총선은 어떻게 됩니까? 뭐 옥중 공천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늘 얘기했던 그 부분, 내년도 총선에서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가장 정확한 데이터는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윤석열 보고 찍을 거 아니야. 그쵸? 요거 하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율, 이거 보고 찍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의 빅 매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뭐 한동훈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야 오늘 한동훈 안 나오네? 딴 데 기사에서는 한동훈 확정됐다고 막 그러고 있죠. 지금요 이준석이냐 한동훈이냐 그 얘기하는데 저는 원론적으로 이준석이에요. 이준석이 비대위원장 되는 게 맞아요. 맞고 한동훈은 마지막 카드 라스트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면은 비대위원장보다는 선대위원장 한동훈이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 게 맞죠. 지금요 이재명이 감옥 가면은 이낙연이가 당을 먹겠죠. 근데 이낙연의 자기의 힘을 거기서도 당수처럼 뭔가 대표가 한 명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군시적 해가지고 뭐일 거 아니야 그 뭔가가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반 이재명 체계 내에서 90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낙연이다. 이낙연이 창당을 한다고 자꾸만 쇼하고 있죠. 창당 아니야 저 사람은. 그럼 왜 그러냐? 어차피 이재명 감옥 가면은 그 당은 이낙연이 먹을 텐데, 가만히 있어도 먹을 텐데 이재명 쪽에 붙었던 사람들 다 흡수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송영길도 감옥 가고 이제 변희재도 감옥 갈 거 아니에요? 뭐 변희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요, 그 나이 처먹고 아직도 정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자꾸 바뀌어. 변희재는 이랬다 저랬다 그거 믿고 있는 게 송영길. 무슨 뭐 내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다? 야, 돌풍 일으키는 사람이 구속돼가지고 지금 감옥 가 있어. 그러니 변희재의 말을 듣고 변희재한테 후원하는 사람 있죠.
이거요 잘못된 거예요. 변희재가 늘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텔레피시 진실이 그딴 거 없어요. 야, 네가 신혜식 부인이라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내 송사에다가 신혜식 부인 아니라고 사실관계 확인서로 내? 변희재야?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죠. 황희연 너도 마찬가지야. 양심이 있었으면은 좀 제대로 파악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텔레피시 진실한다? 저는 안 믿습니다. 예. 텔레피시 진실이 어딨어? 조작이면 조작이고 조작 아니면 아닌 거지. 그 조작 찾았어요? 없잖아. 못 찾았으면 조작이 아닌 거죠. 무슨 뭐 이걸 최순실처럼 쓰게 뭐 보였다, 최순실 것처럼 했다, 막 김한수 것, 야 김한수 증인신문 한다고 하니까 말을 냈다 빼버리는 게 변희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변희재가 방송에서 뭐 판사가 도망가니 뭐니 그런 얘기 그딴 거 필요 없고요. 태블릿PC 진실은 보이죠, 보이는데 변희재가 재판에서 이겨야 그 다음에 보수 진영에서 아 이게 진실이구나 느끼는 건데 재판에서는 꽁무니 빼고 있는데 뭘 밖에 나와가지고 너 왜 텔레피시 진실 안 해?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어하는 요지는요, 송영길 잡혀 들어가는데 변희재의 말처럼 무슨 뭐 호남 대통령론? 뭐 최대집하다 뭐 이번엔 송영길 감옥 갔어. 야 내가 늘 얘기했잖아. 변희재도 감옥 가고 송영길도 감옥 가는데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걸 들을 가치 없다고 했잖아요. 정확하죠. 송영길 감옥 가는데 너는 왜 눈 껌뻑도 안 하냐? 송영길은 이미 직감했어. 그래서 탈당한 거잖아, 민주당. 송영길이 감옥에서요 몇 년 받을 것 같아요? 감옥에서 저는 최장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최고로. 왜? 원래는 송영길 시대가 원래 정치는 원래 그래요. 돈으로 하는 게 정치예요. 돈 봉투 주는 게 관례였죠. 관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정치자금법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돈으로 하다가 걸리면은 끝장나죠.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제 돈이 된 거예요. 그렇게 돈 좋아하다가 받으려면 몰래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는 까발릴 테고. 지금 이 순간에요. 자, 송영길도 잡혀 들어가고 이재명도 잡혀 들어가고 그럼 당에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낙연이잖아요. 그래서요 이번에도 이재명이가 잡혀 들어갈 때쯤 되면은 2차 단식하지 않을까. 감옥 안 끌려가려고. 지금 이재명 표정이 안 좋죠. 문제는 저 더불어민주당을 누가 접수하냐 이건데 문재인이 합니다. 문재인이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이 더불어민주당을 장악을 하고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장악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사실상 자신의 건세와 그리고 권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문재인 쪽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문재인에 대한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뭐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정치인으로서의 거짓말이니까 철저하게 문재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윤석열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때 태극기 들고 나오면 돼. 그런데 윤석열 만세 너 왜 안 해? 뭐 니나 만세하세요. 나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개헌안 막다가 저렇게 된 거거든. 잘 여러분 연방제 개헌 문재인 때 하려고 했잖아. 잘 안 됐잖아요. 왜? 저 국민의힘 쪽에서 반대하니까. 근데 그때 상황과 지금을 비교하면요 문재인이 더불어민주당을 먹고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먹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올 이슈는 뭐예요? 개헌안 통과죠. 여러분들 개헌안 통과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민생 경제 얘기하면서 어느 순간에 여야가 협치를 하겠다 이럴 거예요. 그랬을 때 개헌안 올라옵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야. 윤석열 만세 그거 안 해도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서민 경제 더 어려워져요. 어려워질수록 문재인이 더 좋거든. 그 개헌안 통과에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요 문재인의 아랫사람이고요. 문재인은요 지금도 거뜬히 잘 살아 있습니다. 특히나 문재인이 했던 간첩 행위는 아니 USB 뭐 줬는지 북한에다가 그거부터 확실히 조져놔야 될 거 아니야. 안 하잖아. 순서가 이재명을 치고 문재인이냐 그게 아니라 문재인부터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재명을 살살
지긋지긋하게 재판에서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은 잘 살고 있잖아요. 문재인이 더불어민주당을 전부 다 장악할 수 있도록 그 판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이재명이 잡혀 들어간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이 잡혀 들어가면은 저쪽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당이 되는 거야. 그래, 개딸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 문재인이 윤석열을 시켜서 윤석열이 이재명을 괴롭힌다. 이재명이 감옥에 들어가면은 윤석열은 표면적으로는 좋아하겠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문재인이 더 좋다. 문재인과 윤석열은 한편이다. 그런데 그 한편인 것을 알아채야 된다. 대구 지역의 민심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포섭할 필요가 있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카운트다운 하고 있는 거야. 이번에 유영아 총선 출마하잖아. 아마 조윤선, 우병우도 나갈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은 자기 탄핵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 탄핵시킨 사람들 저 배신자들이잖아. 배신자부터 쓸어내리는 거야. 이번에 내가 볼 때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으로 오냐, 이준석이 오냐, 이건데 모험을 할 거예요. 이준석으로 하면은 120석, 130석 안전하게 먹고 들어가는 거고, 한동훈으로 하면은 극과 극이겠죠. 쫄딱 망하거나 아니면 대박으로 이기거나.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 한동훈은 권력이 100개, 과자가 100개 있으면은 저 동네 어린이한테 두세 개 줄 수 있는데 안 줘요. 노인정에다가 한 과자 20개 기부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안 하죠. 다 자기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룰에 의하면요, 만약에 100석이 나오더라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체제 내에서의 국회의원들을 만들겠다. 요거겠죠. 윤석열 표 국회의원들을 많이 찍어내겠다. 100석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장악하자. 이거일 거고, 이준석으로 가면은 최소한은 대통령 남은 임기 3년 동안은 좀 버티겠다. 요렇게 되겠네요. 지금 이 순간에요, 이준석이가 탈당을 안 하잖아. 신당 만든다고 해놓고서는 27일이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할 텐데, 뭐 당 만들 때 말로만 당 만들고 그거 되겠습니까? 나갔다가 다시 뭐 당선되기로 하면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이준석에 대해서 무고죄 기소 여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판, 이런 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이야. 내가 볼 때는 이준석 당에 남습니다. 당에 남는데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이나 자리 하나 얻을 것 같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선대위원장은 이준석, 혹은 반대로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선대위원장은 한동훈, 이렇게 가고 있고, 공천위원장 허수아비 하나 박아놓고 뛰겠죠. 지금 이 순간에요, 이준석이 탈당 안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미 유승민 계열과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개헌안에 대해서 개헌파가 들어있거든. 개헌파할 때 가장 걸리적거리는 게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잖아. 그 박근혜 대통령 제거 작업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저 대구 민심, 그리고 그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들을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서 무엇인가 보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를 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총선과 관련해서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만나가지고 대구 민심 가져갔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은 안 만들까? 전 만난다고 봐요.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는 그건 모르겠으나 총선과 관련해서 어차피 집토끼들은 자기 찍을 거 아니야. 문재인 한번 만나지 않을까. 그리고 총선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싸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당에서 쫓겨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아스팔트에서 개헌안을 막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전부 다 윤석열 만세 외환에 이르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걔네들이 간첩적으로 보인다. 보수 우파가 보수 우파답게, 보수가 보수답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내 나이대에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야.
야 무슨 뭐 아스팔트 인생 뭐 우파 생활 20년 야 그런 애들은 솔직히 뭐 선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개헌안에 대해서 만약에 윤석열이 개헌안 올리면 어떻게 할 거냐? 반대하겠다. 이런 얘기도 안 하잖아. 걔네들이 간첩이야. 보수 우파 진영에 들어와서 기생충처럼 살고 있는 애들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년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간에 야 이준석 됐어 이번에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 누구 됐어? 와 내가 맞췄네 와 그게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내년 총선 끝나고 나서 저 5.18 세력들에 맞춰가지고 개헌안이 올라올 텐데 그거 누가 맡겠냐고. 죄다 감옥에 끌려가고 있고 죄다 처벌받고 죄다 유튜브 터지고 저러는데 누군가는 총대 베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제 나이 37이겠죠. 내년 되면요. 37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해야죠. 남들이 안 하는데. 남들이 싸우지도 않고 뒤에서 뭐 큰일 났다 난리 났다 뒤집어졌다 저러고 있는데 뭐 맨날 그냥 정신과 가봐. 맨날 큰일 났다 난리 났다 뒤집었다 저러고 있으니까 정신과 가면은 그 전문의가 잘 진료해 줄 거야. 내일 돼도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쿵따다 팅따 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돈만 받아 처먹고 유튜브 구독자 수에 비례해 가지고요. 제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개헌안. 근데 그 개헌안을 할 때 단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는 문재인 쪽에 있던 하수인이 윤석열이었다는 사실. 윤석열 너무 믿고 있다가 개헌안 통과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됐다?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